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파이널 컷 X 안에서 프로젝트 내에서 키프레임을 활용해서 영상 내 타이틀 형식으로 움직이는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천천히 따라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사이드바 안에서 우리가 오늘 연습할 거라 새로운 이벤트를 만들어 주시고,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벤트를 새롭게 만들어서 나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넣을 거야. 키프레임 연습이니까 그냥 얹어 두시면 되고요. 프로젝트를 활성화 확인 타임라인에서도 확인해 주시고, 사이드바에 오셔서 라이브러리 사이드바의 맨 우측에 보이는 T와 숫자 6이 보일 텐데, 얘를 클릭해 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타이틀 및 제네럴에 해당하는 녀석이 나와요. 여기서 타이틀은 영상 위에 올라가는 또는 영상 내에 속하는 자막형을 말하고요. 제네레이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경 위주로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타이틀 안에서 우리가 모드리안이라고 하는 효과를 넣기 위해 검색창에서 MO라고 검색만 하셔도 모드리안이 나와요. 모드리안을 프로젝트에다 두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보이시는 것처럼 빠르게 움직였는데, 얘도 하나의 브라우저 역할이기 때문에 QWED가 다 먹힙니다. 그래서 여기서 D를 눌러서 바로 넣으시면 확인하는 창이 떴고,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모드리안이라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랑 완전히 똑같지는 아니고 키프레임의 기능을 이해하면서 쉽게 천천히 다가가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천천히 같이 보시면서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파이널 컷 X에서 천천히 보시면 요렇게럼 선이 먼저 나오는구나, 그리고 글씨가 나오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해주시고요. 우선적으로 선을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파이널 컷 X에서는 선을 바로 직접적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네레이터 안에 있는 커스텀을 활용해서 우리가 선을 만들도록 할 텐데요. 커스텀 선택 D.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놓고자 하는 부분에 커스텀이 존재하고요. 커스텀을 선택 후 인스펙터, 제네레이터 인스펙터 쪽에 오시면 내가 원하는 색상으로 색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꾸시고 난 뒤 여기서 선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선을 만들기 위해 우리는 비디오 쪽에 와서 트림을 활용해 위아래를 위아래를 얇게 만든다면 하나의 선이 완성이 되도록 되는 거죠. 제가 지금 현재 보여드리면서 할 거라 일부러 선의 두께를 두껍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레프트 라이트를 이용해서 선의 두께를 만들었고요. 여기에서 또 팁, 옵션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프로젝트 내에 있는 클립을 드래그해서 위로 올리시면 복제가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복제하실 때 굳이 브라우저에서 들고 오실 필요 없이 프로젝트 내에서는 옵션 키를 누르시면서 위로 올리시면 지금처럼 복제가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또 색상 변경, 그리고 다시 한번 Shift C, 크롭 뷰어 창에 해당해서 미리 보기 가이드 형식으로 하는 단축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위아래를 늘려주신 상태에서 선에 따라 이렇게 움직여만 주시면 내가 원하는 선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신 다음에 탑과 버튼 값도 여기서 보시면서 조절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위에 버튼 값은 위에서 여기에서 탑 값으로 이용해 이렇게 조절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레프트 라이트 값이 좀 약간 틀어졌는데, 이거는 포지션 값도 아니라 라이트 값을 살짝만 움직여서, 이럴 때는 가이드를 끄고 실제적인 시각적으로 눈으로 보시면서 얘를 수치를 조절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뷰어 창에서 더 디테일하게 보고 싶다면 뷰어 창을 클릭하신 이후에 커맨드 플러스, 우리 타임라인 확대하듯이 확대도 가능합니다. 확대하시고 나면 오른쪽에 내비게이터가 뜨고 내비게이터를 이동해서 요렇게럼 볼 수도 있고, 또는 마우스 기능 중 마지막 기능이었던 핸들을 이용해서 뷰어 창 안에서도 핸들을 이용해서 이동도 가능하니까 이건 편하신 대로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시고 난 뒤에 난 선은 여기까지였어, 디테일하게 해주시면 디테일한 대로 좋겠죠. 그래서 선을 먼저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나서 또 얘를 올리고, 이번에는 나는 세 번째 줄이야. 세 번째 줄인데 요번에는 또 라이트만 오른쪽을 쭉 가면 되겠죠. 이 정도. 그걸 레프트를 이용해
줄이고, 네, 여기서 잘 알 수가 없으니 먼저 색을 바꾸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에나멜, 예, 색을 바꾸고 난 뒤 탑과 버튼을 이용해 버튼 값을 먼저 늘려줘서 아래에다가 존재할 거예요. 탑을 이용해 두께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시 커맨드 플러스로 해서 내비게이터를 이용해 내려와서 Shift C를 이용해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마무리를 짓는 형식으로 해주셔도 좋고요. 뭐 이렇게 저렇게든 만들어 주시면 되는 거라 원하시는 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빨간색을 좀 복사를 해서 이번에는 라이트 값을 또 쭉 주고, 저 파란색 삐져 나왔네요. 레프트 값을 쭉 줄여서 요렇게로, 그리고 파란색은 다시 Shift C를 이용해 줄이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좀 많이 하시다 보면 이게 은근히 픽셀 단위로 움직이다 보니, 픽셀 단위로 우리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은근 짜증나요. 이거 잘 맞춰야지 라고 하는 게 딱 티가 나요. 근데 이거는 좀 더 해보시고 느껴보시면서 직접적인 작업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선택 후 요번에도 또 색상을 바꾸도록 하죠. 예, 그리고 Shift C를 이용해 지금 보니까 약간 두꺼운 것 같아서 살짝만 얇게 만들도록 할게요. 여기서 레프트 값만 살짝만 줄여줘.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서도 또한 Shift Z를 누르면 한눈에 보기가 돼요. 그래서 그림만 비슷하게 우선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똑같이 하자는 게 아니라 방법을 좀 이해하면서 저희가 작업을 할 거라 그 부분은 천천히 봐주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다음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뭐 다른 것도 아니에요. 고민할 필요 없이 처음이라서 손쉽게 하기 위해 처음에 프로젝트에서 방향키 위에 키를 눌러 맨 처음에 왔고, 여기 앞에서 M 마커를 찍어 줄게요. 그리고 컨트롤 P를 눌러 나는 플레이 헤드를 플러스 100 1초 뒤로 가죠. 여기도 M 다시 컨트롤 P 플러스 100 M 컨트롤 P 플러스 100 M 컨트롤 P 플러스 100 M, 이렇게 해서 1초마다 난 변화값을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주시, 눈으로 보이게 좀 작업을 미리 해주시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커의 기능은 내가 위치도 표현하지만 스나핑이 켜져 있으면 자동으로 달라붙는다. 스나핑 기억하시죠? 오른쪽에 여기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동으로 달라붙으니까 잊어버릴 일 없겠죠. 여기까지 왔고요. 그 다음 나서 우리가 간단하게 프로젝트를 움직이는 거를 좀,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프로젝트 내에서 저 선들을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게 해줘 라는 걸 할 거예요. 자,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나는 이 노란색 선을 꼭 선택을 해 주셔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지금 값, 변형된 값을, 지금 위치를 나는 노란 선이 점점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생겼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까 라이트 값을 선택, 그래서 1초 뒤에 나는 그림이 완성이 됐으면 좋겠어 라는 걸 확인해 주시고 선택을 해 주시고, 완성된 값이요. 그리고 왼쪽에 와서는 처음부터 와서는 여기에서는 선이 안 보이는 정도로 줄여 주세요. 이게 중요해요. 선이 안 보일 정도만이에요. 더 많이 지나가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플레이하면 선이 생기는 게 늦게 생겨요.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커맨드 C 복사하시고 커맨드 V로 붙여놓고 여기서 키프레임을 보게 하는 방법이 마우스 우측 버튼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림에 해당하는 키프레임이 여기 생겼어요 라고 보여요. 똑같이 옵션을 올려고, 이번엔 보여드리기 위해서예요. 차이를 여기에서 커스텀에서 색깔을 일부러 빨간색으로 바꿀게요. 빨간색으로 바꿔도 이제 차이가 보이실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위치 값을
Y 값만 낮춰서 서로 똑같은 선을 보여드릴 거고, 그 다음 나서 다시 한번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해 서로 같은 트림 값을 볼 거고, 시작 위치에서 라이트 값을 더 준다면 그러면 저 끝에 있다는 거죠. 여기 있어요. 안 보이게. Shift C를 누르시면 저 끝을 갔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아예 속도가 틀려요. 왜? 시작되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자, 방향키로 이용해 하나씩 보면 나는 안 보이는 데부터 바로 시작하니까 얘는 천천히, 위에 있는 노란색은 천천히 나오지만 빨간색은 어떻죠? 저 끝에서 빨리 달려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속도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꼭 유의점으로 시작하는 부위에 딱 맞춰서 사라지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 선도 마찬가지로 나는 2초, 1초, 2초 다음에 빨간색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위아래로 뻗어나가게 탑과 버튼을 둘 다 선택을 해주시고 1초 때는 그러면 안 보여야 된다는 거죠. 1초 때는 안 보이게, 자, 쇼비디오 애니메이션 보시면 저는 2초 때 완성하고 1초 때 와서 이제 값을 넣을 거예요. 탑과 버튼 값을 따로 줄여서 넣고요. 또 버튼 값도 줄여서 넣었어요. 여기서 반 정도 왔을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그러면 나는 개주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로 바톤을 이어서 1, 2, 빨간색 2가 보여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2번이 약간 늦는다고 생각이 될 거예요.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위에 해당해서 우리가 끝나는 지점의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 차이 때문에 이렇게 느껴져요. 이런 속도 차이가 싫으시면 탑을 선택해 주셔서 좀만 더 위에서 시작하게 해주세요. 탑을 위에서 시작하게 해주신다면 이렇게 어디에서 시작되는 게 아래가 더 빨리 뻗어나가기 때문에 이 위치를 점점점 맞춰서, 제가 요번에 너무 높였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려서 시작값을 정확하게 맞추시면 내가 도착했을 때 같이 뻗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수정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러면 또 이번엔 세 번째 선, 자,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난 키프레임을 볼 거야. 무슨 키프레임? 파란색의 오른쪽 라이트 값이 완성된 값 1, 2, 3, 4초의 완성이야 했으니 여기에서 라이트 값을 선택, 그 다음 나서 다시 한번 3초로 와서는 얘를 라이트 값을 줄여 주셔서 충분하게 안 보일 정도로 딱 하면 끝. 자, 1, 2, 3 왔어요. 이제 마지막 4, 얘도 똑같죠. 마지막에 와서 탑과 버튼, 그리고 세 번째에 와서 보시는 탑과 버튼 값을 또 키프레임으로 살짝 윗부분으로 기준으로 살짝 잡아주시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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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탑이 이 정도로, 여기가 탑이 너무 빨리 시작되니까 그게 좀 보기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살짝만 위치를, 기준을 살짝만 바꿔주시면 보시는 것처럼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가 보이니까 그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편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좀 많이 해보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에 내가 영향을 주는 걸 익숙해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영상 내에 있는 자막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이제 자막을 넣을 건데, 지금 여태까지 해당 주셨으면 비디오 애니메이션 때문에 너무 넓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서 히든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누르셔도 좋고요. 나는 애니메이션을 보고 싶은데 작업창을 좀 여유 있게 사용하고 싶어. 지금 기본 배경이 만들어지고 나는 위에다 글씨도 넣을 건데 너무 좁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보기 설정에서 우리의 막대 모양으로 해서 시작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타이틀에 들어가서 베이직 타이틀을 이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베이직 타이틀을
이용해 여기에서 난 이 위에 올려줘. 커넥티드 Q를 이용해 올리셔도 되고요. 또는 단축키가 있습니다. 베이직 타이틀로 만들어진 거는 컨트롤 T를 눌러서 저희가 자막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컨트롤 T로 했을 때 디셈블된, 즉 기준이 되는 타이틀은 지금처럼 타이틀이나 제네레이터나 또는 트랜지션에 가셔도 마찬가지인데,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서 내가 기본으로 되는 설정을 만들 수가 있으니 컨트롤 T, 컨트롤 시프트 T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자막을 효과를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이어서 저희가 하나, 둘, 셋, 넷, 4개까지만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에서 각각의 텍스트를 이동할 겁니다. 어떻게 이동할 거냐?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해요. 잘 들으시면 제일 좋겠어요. 우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바로 비디오 인스펙터예요. 하지만 텍스트 인스펙터에 해당해서도 텍스트 포지셔닝이 존재합니다. 즉, 비디오랑 텍스트랑 두 개가 있다는 건데, 이 성질을 이해하실 때는 A4 용지 위에 저희가 인쇄되는 글자의 위치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A4 용지는 그대로 있으면서 글씨만 오른쪽에 생길 거냐, 아니면 화면의 바깥에서 프린트가 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바로 텍스트 포지션이고요. A4 용지 자체를 움직인다는 게 바로 비디오 트랜지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텍스트 인스펙터 창에 오셔서요, 아래에 보시면 원하는 텍스트를 넣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는 글씨를 넣고요, 아래에 보시면 똑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포지셔닝이 있는데, 포지션을 움직이시면 이렇게 화면 바깥으로 나가겠죠. 안녕해서 희응이 나갔을 때 비디오 인스펙터 가이드를 켜서 확실하게 보시면서 X값을 이동해 주시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A4 용지 위에 글씨가 프린트 되는 위치가 텍스트 인스펙터 안에 있는 포지셔닝이다, 이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유의해 주시면 좋아요. 얘는 또 키프레임을 적용도 안 되니까 조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걸 구분을 지었냐?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텍스트를 좀 생각을 해보면, 제가 텍스트가 바깥에서, 화면에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크롭을 이용했던 것처럼 저희가 트랜스폼을 이용해 바깥에서 글씨가 나는 들어왔으면 좋겠어요를 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하게 얘는 난 텍스트 포지셔닝을 이용해서 할 거야. 즉, 글씨를 더블 클릭을 하셔도 수정창으로도 바로 들어가지만 이동할 수 있는 포지셔닝 창도 들어가요.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 글씨 다시 한번 여기서 텍스트 바에서 나올 때는, 텍스트 에디터에서 나올 때는 ESC 키를 눌러서 나올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안녕하세요. 글씨도 안녕하세요 웃음, 맞죠? 더블 클릭하면 바로 수정창으로도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나오실 때는 텍스트 에디터 창에서 나오실 때는 ESC 키 잊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위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글씨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 양식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 워드나 어디에서나 비슷한 형식입니다. 여기서 나는 안만 드래그해서 선택해서 글씨 사이즈를 키우고 싶어요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즈는 너무 뻔하고, 폰트도 내가 원하는 글씨체 폰트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에서는 문서의 정렬 방식을 얘기하고요. 얘도 정렬, 위의 기준이냐 아래 기준이냐 정렬 방식이고, 라인 스펙츠는 글씨가 만약에 2줄 이상이거나 기타 등등일 때 이 글씨에 해당해서 위아래 간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나서 아래 보시면 트래킹 같은 경우는 글씨끼리의 간격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나서 라인 베이스가 좀 재밌는데, 라인 베이스는 기본 있는 글씨 위치에서 조금 위아래로 수정을 하고자 할 때, 그래서 안녕하세요도 이렇게 위를 기준으로 할 거야, 아래를 기준으로 할 거야, 기존 있던 글씨에서 우리가 위치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 보이는 올캐슬락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이렇게 소문자가 섞여 있는 글씨조차도 어떻게 한다? 난 대문자로 전환해줘. 그리고 대문자끼리도 소문자였던 부분의 사이즈를 조절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워요. 그러니까 천천히 한 번씩 하나씩 건들면서 아, 이건 이거구나, 이건 이거구나, 이걸 파악해 주신 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또한 포지셔닝에는 텍스트 인스펙터 포지셔닝에는 키프레임이 없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글씨는 저희가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회전도 줄 수 있지만 이 부분에 해당해서는 좀 더 아래에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텍스트 인스펙터 안에 있는 스케일조차도 가급적이면 해주지 않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 자체가 글씨가 폰트가 커서 선명하게 보이는 게 낫지 스케일을 키워서 선명하게 하시면 약간 퍼져 보이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것도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지만 이거는 합성하실 때 유의하기 좋겠죠. 그러니까 용도에 맞춰서 해요. 그리고 아래 보시는 3D 텍스터입니다. 3D 텍스터가 은근히 재밌는데 파이널 컷 X에선 3D 텍스트를 누르시면 지금처럼 글씨가 3D로 전환됐어요. 이걸 확인하기 위해 크게 좀 볼게요. 크게 봤더니만 이게 어떻게 3D예요?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화면 안에서 보시면 초록색을 Y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고요. 빨간색을 X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파란색은 Z축으로 움직여서 주민 효과가 나는 거고요. 동그라미 원형을 눌러 보시면요. 초록색으로 Y 기준으로 회전시켜줘. 빨간색은 X 기준으로 회전시켜줘. 그리고 지금 현재 파란색은 Z 기준으로 회전시켜줘가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글씨를 3D 개념으로 좀 다가갈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하지만 얘네들은 말씀드렸어요. 키프레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완성된 키프레임으로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요. 3D 안에 들어오시면 라이팅 효과부터 시작해서 내가 섀도우 효과 그리고 이 장면에 해당해서 더 많은 효과를 줄 수 있게 각각 창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꼭 쉐어를 누르시면서 각각의 기능을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표면에 해당해서의 느낌도 나고요. 그리고 글씨의 느낌이 전부 다 나는 하나의 화이트 개념으로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닐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번에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난 이게 싫어. 면마다 바꿨으면 좋겠어. 멀티로 해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부분을 전부 다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기능하고 전부 다 사용을 해보시면서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3D 글씨를 우선 끄고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로테이션 값 초기화 리셋 아시죠? 글씨도 다시 한번 축소 좀 해놓고 위치 값도 초기화. 자, 그 다음 나서는 글씨의 색상을 바꾸는 공간. 글씨의 얼굴색 페이스입니다. 페이스를 선택해 주셔서 여기서 나는 글씨의 색을 바꿀 거예요. 자, 근데 이상하죠? 안녕하세요인데 왜 안이 안 바뀌었지? 제가 여태까지 할 때 위에서 드래그해서 안녕하세요에 해당해서 글씨를 저희가 수정을 하기도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이 어긋납니다. 이 말 뜻은 또한 내가 원하는 대로 글씨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나서 색깔을 넣고 오퍼시티도 넣고 그리고 글씨 색깔 안에서 마음에 안 드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모를 눌러서 선택할 수 있는 컬러 바를 이용해 내가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사전에 미리 알고 계시면 좋은 게 저희가 여기에서 웹 세이브 컬러를 이용해서 내가 지정되어 있는 색깔을 찾아서 할 수도 있고요. RGB에 해당해서 우리가 RGB 사이드바라고 해서 여기에는 헥스 컬러 넘버까지도 입력이 가능하니까 여기서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고 하시는 이후에 저장할 때는 색상을 여기에다가 등록시켜 놓으면 바로 가기도 되니까 편하게 작업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텍스트가 또한 글씨 하나만 표현할 때 컬러 하나로 채워질 수도 있지만 그라데이션을 이용해 색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넣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웃라인을 이용해 나는 배경에 나는 글씨 외경에 이렇게 외부적으로 글씨를 넣을 거야 라고 선택도 되고 그로우를 이용해 글씨 외경과 내경에 해당하는 그 선 두께에 해당해서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안에요. 그 다음 나서 드롭 섀도우를 이용해 저희가 그림자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안 보이니까 흰색으로 넣어놓고 잠깐 약간 옆으로 빼볼까요? 이렇게요.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의 안을 입체감 있게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글씨를 하나씩 넣어주시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했을 때 위에 보시면 처음에 그냥 넘어갔던 부분이죠. 이 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세이브를 할 수 있어요. 이 맨 윗부분은 글씨의 문단 형식에 해당해서고, 아래에서는 스타일만, 그리고 이거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사용한 게 세 번째고요. 그 다음 나서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시고 사용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스타일도 2D 스타일과 3D 스타일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기타 등등 동일한 글자 스타일을 유지를 하고 싶다면 여기서 세이브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세이브를 해주시면 내가 여기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저희가 나중에 챕터를 더 분류해서 후반 부분에 추가 파이널 컷 X를 다루실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스타일 또한 제3자랑 언제든지 공유가 가능해요. 같은 회사 또는 같은 작업자가 있으실 때 서로 같은 글씨를 사용하고자 할 때 여기에서 사용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간단하게 안녕하세요만 제가 넣었고요. 나머지 글씨는, 자, 또 글씨 선택,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이라는 글과 함께 여기에서 저희가 비디오 인스펙터를 이용해 로테이션을 이용해 회전을 시켜서 난 이렇게 하고 싶은데 라고 생각도 하겠지만, 자, 여기서 가이드를 보시고 나서 잘 보세요. 여기서 비디오를 돌리면, 자, 화면의 기울기가 어떻게 됐다? A4 용지를 움직이는 거예요. 기존에 가로로 있던 A4 용지를 세로로 세우는 꼴이에요. 자, 그러지 않고 나는 텍스트 안에서 로테이션 값을 기준으로 돌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인쇄되는 부위만, 그래서 여기를 더블 클릭 마이너스 90을 이용해 정확하게 넣어 주시고, 아까 봤던 제가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텍스트의 위치를 이동, 그리고 글씨를 크기를 조절해 주시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들어가겠죠. 저희는 지금 자, 다음 세 번째 글씨 키 프레임에 대해서 좀 살짝씩 익혀가는 중입니다 라고 남길 거예요. 이름을 이렇게 해주시고, 또한 포지셔닝 값 더블 클릭, 텍스트 더블 클릭을 한 다음 일로 와서 연습하고자 합니다 라고 남겨놔요. 자, 글자 스타일이나 형식은 원하시는 대로 되는데, 자, 이번에는 특이사항 연습이란 말을 좀 강조를 해서 크게 키울게요. 그러면 기존에 있던 텍스트라고 이렇게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런데 이거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죠. 연습하고자 합니다. 얘를 베이스 라인을 이용해 올리시면 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텍스트를 이용해서 저희가 화면 안에 텍스트를 기입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저희가 글씨 안에 이제 트림도 같이 넣을 거예요. 다만 아까 전에는 저희가 마커를 이용해 시간을 기준으로 선이 갔다면, 이번에는 글씨가 무엇을 따라간다? 바로 선을 따라간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선을 따라갈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때 꼭 가이드를 켜주시는 게 좋고요. 완성된 부분보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글씨가 다 덮어지는 이 부분.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크롭 값이 정확하지 않으면 속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정확하게 맞는 부분에 가서 크롭 값을 줄여서 나는 노란색 부분하고 같이 갈 거야. 여기서 라이트 값 선택 해주시고, 방향키를 이용해, 자, 이제 안이 시작되는 이 부분, 여기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부분까지 와서 요렇게 해주시면 내가 그 선이 지나가면서 안녕하세요가 같이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선은 저희가 단순히 라이트 하나만이 아니에요. 왜? 플레이를 해보시면 위아래가 뻗어나가요. 자, 이 상태에서 두 번째 선을 선택, 그 다음 나서 나는 탑 먼저, 지금 눈에 보이니까요, 탑을 먼저, 탑의 끝은 여기에요 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방향키 반대로 해서 여기가 아래 버튼 값의 끝이구나 왔을 때 줄여서 나는 여기가 끝이에요 라고 했을 때 여기서 키프레임,
자, 보시면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시면 두 개가 형성이 됐죠. 시작 지점에 돌아와서는 이제는 나는 위아래에 동시에 위, 아래. 이거 팁인데 진짜 글씨를 살짝 넘어가게 해주세요. 아주 살짝 한 픽셀 두 픽셀 정도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깔끔하게 보여요. 살짝 선이 남을 수도 있어요. 해주시면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같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자, 버튼 값이 살짝 더 내려가야겠네요. 그래야지 시작되는 위치랑 선의 위치랑 같이 비슷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선의 위치를 보면서 이 위치를 보면서 계속 잡아서 해주셔야지 선의 위치랑 같이 나오는 걸 계속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선을 시작해 볼게요. 세 번째 선이 얘도 지나가기 전에 스탑, 완전히 지나가기 전에 걸쳤을 때 여기가 라이트 값의 끝이구나 선택. 근데 보면서 할게요.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이시죠? 키프레임 찍고 라이트 값만 조절 했고요. 그 다음 나서 천천히 방향키로 K 앞까지 와서 다시 수치를 위아래로 해주시면 딱 그러면 지나가면서 똑같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연습이라고 했을 때 자 버튼 값이 여기네요. 슉. 자, 이럴 때 잘 안 맞을 때는 다시 커맨드 플러스로 해서 확대해서 들어가서 디테일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여기에요. 키프레임 뚱. 자, 다시 한번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 나서 위에 거 버튼 값을 다음 나서 탑의 값에 해당해서 위에 보시면서 초록색이 지나가는 지점의 선택. 자, 탑 값을 내려서 닫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서 여기서도 키프레임 빵 바로 생기죠. 그리고 시작 지점에 가서 이제 선과 선이 겹치는 부분, 이 부분을 다시 확인을 해주시고 탑값 버튼값을 조절을 해서 내리셔서 서로 부딪히게 살짝, 아까 말했죠? 살짝 넘어가게 해주시면 글씨가 지나가면서 선이 나오게 하는데, 자, 아래 값은 맞지만 살짝 틀려졌죠? 여기선 탑 값을 살짝 내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속도를 어느 정도 맞춰주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봤을 때 한 이 정도예요. 네, 이 정도면 딱 되겠죠?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이 됩니다. 자, 디테일하게 하면 진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단위로 픽셀 단위로 맞춰주시면 되는데, 간단하게 보시면 그래서 이렇게 키프레임이 완성이 되는 모습입니다. 제가 얘가 하나의 타이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자, 영상을 하나 가지고 올게요. 저희 영상 하나를 가지고 올게요. 실제로 이럴 때 여기 이 부분에 나는 장면 위에다가 얹고 싶다 했을 때 비디오를 갖고 와서 비디오를 지금 아래에다가 깔아 버릴게요. 아래에다 넣었더니 어때요? 화면 위에 올라가면서 글씨가 생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뭐 더 디테일하게 보고 더 화면을 약간 사용하시다가 뿌옇게 보이고 어떻게 보인다? 즉 렌더링이 안 됐다, 수학적 연산이 안 됐다 라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클립을 선택을 해 주시고 이 위치를 선택해 주시고, 지금 현재 제가 기본 사항을 백그라운드 렌더링, 즉 프리퍼런스 안에 가보시면, 이렇게 프리퍼런스 안에 가보시면 백그라운드 렌더링을 꺼놨기 때문에 수동으로 이렇게 효과, 점선이 되어 있는 효과에서는 모디 파일 안에 가서 내가 선택한 부분만 렌더링을 걸어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렇게 백그라운드 데크 창에서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워낙 빨리 지나가고 금방 꺼졌는데 렌더링 지나갔고, 렌더링 끝난 후에는 점선이 사라졌고요. 실제로 뷰어 창에서 보시면 아까 전에 또렷하지 않은 부분들도 이제 또렷하게 잘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효과를 넣으시다가 이제 잠깐만, 나는 효과만
타이틀만 보고 싶어 라고 하면 선택 후 마우스 우측 버튼 디셈블 단축키 V를 이용해 잠깐 화면을 끌 수가 있어요. 끄고 켜고 켜고 끄고 켜고 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와서 좀 확인을 해 주시면 편하고요. 이거는 텍스트만 잠깐만 꺼줄래? 이것도 돼요. 선만 잠깐 꺼줄래?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선택 단위를 해서 V를 눌러서 할 수가 있고요. 이 상태에서 뷰어 창에 가셔서 제일 중요한데 내가 보고 있는 게 바로 퀄리티 위주로 보고 있느냐 퍼포먼스 위주로 보고 있느냐도 선택을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컴퓨터의 사양에 맞춰서 원활하게 흘러가기 원한다면 당연히 퍼포먼스겠죠. 그리고 내가 화질을 위주로 내가 합성된 게 어떻게 나올 거야 라고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면서 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퀄리티가 제일 좋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해당했을 때 어느 부위가 낫다 나쁘다 이거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선택에 따른 사양입니다. 꼭 알아두시면. 자, 이제 이어서 저희가 이렇게까지 만들었는데 얘네들을 그냥 두고 보면 너무나 많아요. 장면이 너무 많고 너무 이리저리 뻗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로 통합시키는 걸 말씀드릴 거예요. 얘네들을 하나로 묶어줘 라는 기능이 있는데 이것들은 내가 원하는 클립들을 선택을 해주셔서 마우스 우측 버튼 그러면 New Compound 클립이라고 나옵니다. 이 New Compound 클립을 눌러주시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는 이 새로 만드는 컴파운드 클립의 이름을 정해줘. 그리고 어느 이벤트에다 넣어줄래? 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프레임 클립이라고 해놓고 키프레임 테스트라고 해죠. 테스트 다시 01 이라고 해서 난 요번에 만든 이벤트 키프레임에다 넣어줘 라고 해서 OK를 눌러주시면 키프레임이라고 하는 이벤트 내에 이렇게 등록이 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등록됐을 때 아이콘을 보시면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의 모양에 해당하는 아이콘이 만들어졌고요. 실제로 타임라인 창 안에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결합을 해놨는데 수정은 어떻게 하지? 수정을 하실 때는 자,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나 브라우저에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갈 거야 했더니만 더블 클릭했더니만 어떻게 됐죠? 나는 프로젝트 명이 더 이상 프로젝트 명이 아니라 컴파운드 클립의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맞죠? 그래서 저 기존에 있던 프로젝트가 아니라 프로젝트의 키프레임이 아니라 어떻게 컴파운드 클립의 키프레임 테스트 01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프로젝트 기능이 활성화가 안 돼요. 자, 여기에서도 내가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이라는 글자 색을 흰색에서 지금을 흰색에서 제가 원하는 색상으로 아무거나 바꿔볼게요. 예, 파란색이 눈에 띄어서 파란색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컴파운드 클립을 어디에서 브라우저 내에서 더블 클릭을 해서 들어온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프로젝트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프로젝트에 들어가서 봤더니 어때요? 자, 컴파운드가 이벤트 안에 있던 게 수정이 돼 버렸죠. 그냥 프로젝트 내에서 갑자기 한순간에 다 같이 바뀌어요. 즉 컴파운드 클립은 같은 컴파운드 클립 내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래서 수정하기도 편한데 유의점이라기도 하죠. 가령 우리가 뭐 상단에 이런 거 많이 보셨죠? 제1화 라고 해서 상단에 어디에? 좌측 상단에 올려놓고 제목을 서로 연동을 해놨어요. 나는 얘를 안녕하세요 라고 넣고 오른쪽에 넣었는데 시즌 1화, 2화, 1화의 이름이라고 합시다. 1화의 이름이라고 한다면 내가 얘네 둘을 컴파운드 클립 마우스 우측 버튼 컴파운드 클립 네임이라고 해놨을 때 그 다음 나서 1화가 1화 뿐만이 아니라 자 이제 다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마우스 우측 버튼 뉴 프로젝트 네임 01 이라고 해놓고 만들어서 네임이라는 걸
저희가 1화 때도 썼으니 1화 때 썼으니 2화 때 써야지 라고 해서 컴파운드 클립을 프로젝트에 내려놓고 그 다음 나서 나는 수정해야지.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똑같이 수정창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1화를 2화로 바꾸고, 그리고 위에 안녕하세요를 반갑습니다 라고 해서 바꿨는데, 프로젝트 명 옆에 있던 화살표를 이용해서 저희가 컴파운드 에디터 창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컴파운드 에디터 창에서 나오시고 난 뒤에 살펴보시면 바뀐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해요. 기존에 있던 키프레임 프로젝트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같이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 돼서 이곳에서 쓰이고 저곳에서도 쓰이기 때문에 동시에 바뀌어서 기존에 작업해 놨던 것도 영향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방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 컴파운드 클립을 어떻게 한다? 클립에 가서 Reference New Parent 클립을 이용해 나는 이 컴파운드 클립을 복사하겠습니다예요. 카피가 생겼으므로 나는 시즌 1 이걸 잊지 않기 위해 다시 첫 번째 컴파운드 클립의 첫 번째 부분에 와서 나는 더블 클릭 수정창에 들어가서 다시 1화 안녕하세요로 바꿔주시고, 안녕하세요 제 2화를 1화로 수정해 주시고, 프로젝트명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서 컴파운드 에디터 창에서 나오시도록 할게요. 나와서 보시면 짜잔 1화, 그리고 프로젝트 아까 만들었던 네임 01에 해당하는 프로젝트로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자 네임 카피 2화가 따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컴파운드 클립은 지금처럼 클립 안에 들어가서 리퍼런트 뉴 파렌트 클립을 이용해서 복사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기존에 있던 컴파운드 클립을 내가 분리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선택 후 클립 안에 가시면 브레이크 어퍼먼트 클립 아이템이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커맨드 시프트 G를 이루어져 있고요. 실제로 눌러보시면 이렇게 기존에 있던 컴파운드 클립이 해제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결합되어 있는 걸 분리할 때 커맨드 시프트 G 브레이크 어퍼먼트 아이템을 이용해서 저희가 분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어서 키프레임에 대해서 좀 특징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지금까지는 트림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했지만 트림이 이해하기 쉬워서 직관적으로 눈에 보여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트림뿐만이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키프레임을 활용을 하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넘어와서 좀 간단하게 살펴보면 컨트롤 T를 이용해 기본 자막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가 특징을 좀 보려고 합니다. 키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보신 것처럼 비디오 인스펙터 안에서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 챕터에서는 트랜스폼에 해당해서 포지션을 맛보기로 해봤었고요. 크롭 값을 좀 많이 사용을 해봤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키프레임이란 오디오처럼 똑같이 난 현 시간 안에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현 시간 안에 내가 이 자막에 플레이 헤드가 이 위치에 지나갔을 때 위치 값과 또는 그에 대한 속성 값을 고정시켜서 키프레임 찍었죠. 그리고 특정 시간 이후에 나는 움직임을 줄 거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죠. 지금 보신 것처럼 약간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트랜스폼 같은 경우에는 크롭과 달리 일정한 시간대로 움직이지 않고 속도가 느려졌다 빨라졌다 느려졌다 등가속도로 이루어져요. 이런 움직임을 볼 때 제일 좋은 게 가이드입니다. 가이드를 켜서 확인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움직임에 맞춰서 시작과 끝 지점이 이루어져 있고요. 이때 보시면 빨간색으로 속도의 변화가 보여요. 여기서 이 끝 지점에 해당해서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스무스와 라이너가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더 특이사항으로 보기 위해 옵션을 이용해 텍스트를 복제를 해서 위로 올릴 거고요. 올린 다음에 똑같이 위치에 똑같이 움직이겠지만 앵커 포인트를 이용해 Y 값만 내려서 얘는 키프레임이 없으니 같은 위치에 같이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징적으로 더 보기 위해 위에 있는 클립에 텍스트에 들어가서 나는 페이스 색을 다른 색으로 바꿔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러면 이제 확실히 알겠죠? 저는 여기서 흰색에 해당해서 선택 후 적용 잊지 마세요. 선택 후 나는 마우스 우측 버튼 라이너를 할 거야. 직선으로 직진 표시를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양쪽 다 선택을 해주시고 보시면 플레이를 해보시면 키프레임의 위치는 서로 동일하지만 움직임에 있어 속도가 차이가 납니다. 흰색은 일정한 속도로 시작과 끝이 같지만 아래에 있는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천천히 시작해서 중간에 빨라졌다 다시 천천히 도착하는 등가 속도를 내기 때문에 저희가 파이널 컷 X의 기본 설정으로 이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타이틀의 움직임을 주실 때 이 부분 라이너나 스무스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시고 적용을 해주시면 좋아요. 컨트롤 T 다음에 자막에서 나는 시작은 여기야. 자, 포지셔닝 중간은 여기야.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는 또 여기야. 또 시간 지나서는 여기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실제로 플레이를 해보시면 약간의 곡선이 느껴지면서 속도감이 느껴지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지만 얘를 똑같이 위로 올려서 아까처럼 색상만 색상을 다르게 하겠습니다. 와서 페이스를 다른 색으로 전환해 놓고 각각의 꼭지점을 마우스 우측 버튼 라이너 직선으로 움직이게 해준다면 자 겹쳐서 볼게요. 지금처럼 이렇게 어긋나는 형식으로도 볼 수가 있으니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이럴 때 특징적으로 또 말씀을 드렸던 게 이 부분이죠. 선택 후 라이너에 해당해서 이 부분에 이 회색을 가지고 나는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원하는 값으로 변형시켜서 아까 전에 분명히 세모였지만 세모가 아닌 세모로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도 움직여서 결국은 오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트 모양이 아닌 하트 모양인데 도자기 같은 모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올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다 같은 곡선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아까 봤던 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만약에 기존에 지금 만들어놨던 이 키프레임 값을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 통해서 이 지금 현재 꼭지점에 해당해서 움직이는 이 범주를 나는 컨트롤 T 새로운 자막을 만들어서 여기서 복사 붙여넣기로 차이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데 키프레임을 확인해 보시면 쇼 비디오 애니메이션을 통해 확인해 보시면 기존에 키프레임이 없었지만 키프레임에 들어간 텍스트 선택 그리고 커맨드 C 나는 이 클립을 복사할 거예요. 커맨드 C 커맨드 V는 붙여넣기입니다. 실제로 똑같은 값을 붙여넣어요. 저희가 컨트롤 C 컨트롤 V라고 똑같아요. 이거는 저희가 기본 편집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잊지 말아 주시면 좋겠고요. 자, 커맨드 C 복사를 해주세요. 무엇을? 나는 지금 아래에 있던 삼각형으로 움직이는 저 타이틀의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복제해줘 이거예요. 이 상태에서 에딧 안에 들어가시면 보신 것처럼 페이스 임팩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페이스 임팩트를 눌러주시면 모든 키프레임 값이 다 똑같이 갖다 붙어요. 이렇게 해요. 붙었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그냥 갖다 붙여줘 이거밖에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여기 안에서 만약에 내가 중간에 비디오 인스펙터에서 이 키프레임에 맞춰 중간 키프레임의 스케일만 확장해서
여기 와서 스케일을 또 줄여서 이렇게 하면 중간에 처음에서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올라가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커맨드 C 복사, 그리고 위에 있는 클립을 선택해서 다시 에디트에 가셔서 페이스 임팩트를 붙이시면 크기까지도 같이 달아붙어서 이렇게 변형된다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서 선택, 나는 에딧 리무버 임팩트를 이용해 전부 다 지금 들어가 있는 효과를 지워줘. 그런 다음 키프레임까지 다 같이 지워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페이스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나는 내가 원하는 것만 복사해서 붙여 넣어줄래? 나는 화면에 움직임 값만, 포지셔닝 값만, 스케일은 안 옮길래. 나는 선택한 것만 옮겨줘 라고 하면 지금처럼 짠, 짠. 스케일은 그대로고 움직임만 갖다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항목대로만 옮겨 붙여 놓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페이스 어트리뷰트를 나는 모든 걸 갖다 붙여 넣을 거야 라고 했을 땐 페이스 임팩트를, 모든 걸 다 지울 거야 리무버 임팩트, 나는 원하는 속성만 지우고 싶어요 리무버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많이 사용하니까 단축키도 알아두시면 진짜 편해요. 커맨드 C, 커맨드 Shift V 형식으로 외워두시고 사용을 해주시면 진짜 사용을 하실 때 편해요. 그래서 꼭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꼭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복사 붙여넣기 하실 때 유의점도 하나 더 있어요. 보시면 단순히 지금 글씨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있는데, 이번에는 컨트롤 T를 이용해 글씨 길이가 달라요. 그러면 내가 보이는 이 위치 시간값이 다르겠죠. 당연히 글씨가 존재하고 있는 시간값. 그래서 커맨드 C 복사해서 나 위에 있는 애 아까 배웠죠. 우리 커맨드 Shift V를 누르면 페이스 어트리뷰트를 이용해 내가 원하는 속성을 다 붙여 넣을 수가 있어요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러면 나 모든 걸 다 붙여 넣어줘 라고 해서 막상 붙여넣기를 누르시면 지금 보이세요? 키프레임 값이 다 어긋났어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 부분이에요. 페이스 어트리뷰트에 가시면 여기 아래 키프레임 타이밍, 나는 길이에 맞춰서 키프레임을 넣겠습니다 예요. 그래서 메인 타임을 이용해 붙여 넣어주시면 기존의 길이가 어떻든 상관없이 기존에 있던 키프레임 위치대로 효과를 붙여 넣을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기존에 있던 모듈이 안에서 선이 나오는 서브 타이틀 하나만 유심 있게 봐주세요. 선이 지나가고 난 뒤에 올라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을 똑같이 만들어 보려고 해요.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놨던 노란색의 안녕하세요를 선택, 복사를 하신 이후에 뒷부분에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보시면 기존에 있던 트림 값을 어떻게 리셋 크롬 값을 전부 다 리셋 시켜줘. 리셋을 시켜주시면 다음과 같이 됐고요. 안녕하세요인데 선이 완료된 지점에 맞춰서 나는 글씨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포지셔닝 위치 값이죠. 그리고 시작 중간쯤에 왔을 때 글씨가 올라오길 바래요 라고 했을 때 Y 값을 글씨보다 아래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우측 버튼 라이너 그러면 플레이하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올라왔는데 디테일하게 내가 아까 전에 살짝 부드럽게 올라오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끝 지점은 어떻게 해야 된다? 끝 지점은 스무스로, 그러면 글씨가 부드럽게 올라오는 거죠. 이 상태에서 또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글씨에 맞춰서 내가 트림을 일일이 하나씩 주면 되겠지만, 이게 좀 프레임별로 하나씩 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버튼 값을 여기에 맞춰서 한 프레임 단위로 난 이 단위로 이렇게 움직여서 줄 거야 라고 하는 그 귀차니즘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맞추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기보다 귀찮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웠던 컴파운드 클립이에요. 안녕하세요를 지금 현재 트랜스 값을 주고 나서 컴파운드 클립을 해서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컴파운드로 하나로 새로 만들어서 컴파운드 값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있던 속성값이 다시 포장이 됐어요. 컴파운드 클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클립으로 포장이 되다 보니까 기존 속성은 없어요. 그래서 이 속성은 안에 들어가 있어야지 존재하는 값이에요. 여기에서 간단해요. 나는 그럼 버튼 값, 즉 아래에 있는 값만 올려서 저 노란색 선에 맞출래요. 노란색 선에만 맞춰 놓으시면, 자, 더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죠. 이 상태에서 플레이만 해주시면 끝난 거예요. 보시면 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글씨에 해당해서도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키프레임 연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필터부터 시작해서 색 보정 뿐만이 아니라, 만약에 내가 숙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주고 산 플러그인조차도 다 키프레임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키프레임은 꼭 주의사항으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